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복쇼 시즌3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민태민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15년도 그 대망의 마지막 주입니다. 경마일로서는 마지막 주인데요. 15개, 부산 15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멋진 마무리 해내기 위해서 저는 민태민이라 준비 많이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2015년도 마지막 경마일 되길 기원하면서 예상방송 시작하겠고요. 지난주 특별 문자 결과는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지금 자막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썩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평작 내지는 조금 부족했던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족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2015년의 마지막 경마일 통해서 좀 꼭 만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부산하고 제주 쪽에 잘 아시는 대로 부산 제주도 뭐 저희가 놓치지 않고 좋은 적중들을 만들어내 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뭐 통화 지속하면서 뭐 현장까지 한번 내려가서 예상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이번 주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하셔서 좋은 결과로 한번 올 한 해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태민이가 3612입니다. 12이 메인이고 임승진이가 80, 14, 10경주가 메인이다.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7일 자, 부산 1호 경마 1경주부터 15경주까지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모두 12마리. 여기 2세 망아지 경주입니다. 일단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도 이제 첫 경주가 10마 내지는 2세마 경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1호 경마 때 나오는 2살짜리 말들이 가장 센 구미예요. 나름대로 좀 향후 마방에서 밥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마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예, 이경희 마주가 동반 출전하고 있는 3번의 스마트 마린하고 7번의 곧장이라는 두 마리입니다. 이경희 마주가 이제 마린 시리즈라고 해서 그 마필들을 이제 계속 데뷔전 때 승부를 보는 마주인데, 스마트 마린 같은 경우에도 샤프 유머 자마답게 상당한 스피드를 끌어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곧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휴장 전에 이미 빨간 판다고 조교할 때 점을 찍어놨던 말이에요. 상위군과 병합 때도 야, 10마 치곤 잘 나간다. 그래서 이 마명 자체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곧장이라고. 그래서 곧장 승부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7번의 곧장이었는데, 30조와 조선공 기수의 또 강한 또 연대 관계도 있고,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 온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부산 경마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함께 와버리면서 좀 배당이 터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하고 7 이 두 마리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스마트 마린, 7번마 곧장 두 마리 민태민의 관심권으로 추천해줬고, 이 중에서 임승진이한테 하나 고르라면 저는 3번 스마트 마린이고요. 이 말 외에 역시 19조 말 5번마 엘로스톤인데요. 19조 말답게 주행검사 이후 지금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상당한 기량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엘로스톤 임승진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민태민이하고 이제 공통되는 게 3번마 스마트 마린인데 준비 너무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때 조선곤이가 발주까지 끊어가면서 전력 점검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206등급 2세마 경주입니다. 이게는 1200입니다. 1200, 1000m가 1경주였고, 이게는 2세마 1200경주인데, 아무래도 좀 뒷심이 있는 애들이 여기를 노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좀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8번마 수읍, 데뷔전 지난번에 중반 탄력으로 이제 좀 입상까지 끌어봤는데, 더욱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9번마 수읍 쪽에 저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저는 6번 캡틴 찬스를 배당마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코 센트럴과 고속철의 자마인데요. 혈통 기대감이 좀 있는 7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체형도 괜찮아요. 뭐 460다마짜리인데 생긴 게 좀 커 보이는, 밸런스가 맞다 보니까 좀 커 보이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제가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훈련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피코 센트럴 자마들의 특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힘이 차면 초반에 스피드가 좀 많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캡틴 찬스가 지난번에 좀 초반에 막히면서 중반 이후에 가속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이큐아씨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레이스가 선두권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뭐 라운블루 정도가 앞에 나가도 그 뒷자리 블루스톰하고 뭐 이런 애들이 나가도 임승진 위원님이 힘 좋은 수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캡틴 찬스가 충분히 선입으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6번만 8번에는 6번이에요. 네, 6번 캡틴 찬스죠. 캡틴 찬스요. 추천해줬고 안쪽에 1번 위닝길리라든가 8번만 블루스톰까지도 당연히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20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9마리입니다. 민태민이의 첫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임승진이가 여기 관심권으로 보는 말은 8번만 황제의 탄생입니다. 주행검사 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약간 늦발을 하긴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늦발이라는 판단이고, 이번에 준비 잘 해놨습니다. 역시 19조 말들은 이 먹는 게 틀리다 보니까 말들이 뭐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 버립니다.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하는 말이 8번 19조 말이기 때문에 8번 황제의 탄생, 뭐 승부도 곧장 좀 걸려 있습니다. 8번 황제의 탄생을 우선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 경주, 승부 경주로 삼은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8번 황제의 탄생을 좋게 봅니다. 디디미와 헤이스트의 자마, 이 순말인데 향후에 발전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3,500만 원짜리라서 그렇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조합의 마필이고, 19조 말답게 준비 상태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200을 곧장 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 8번 황제의 탄생만큼 아주 세게 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울리는 1200거리에 나왔고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아서 글쎄요, 8번하고 그냥 한 방으로 찍어 먹는 경주 같아요. 딱 한 방 때려놓고 나머지를 이제 3복승식에서 팔리는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를 3차권 밖으로 아예 밀어버리고 한 방 때리는 막권과 함께 3복승에서의 배당 막권 노리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8번 황제의 탄생과 아울러 강하게 노리는 한 방 준비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3복승까지도 배당으로 꼭 잡아내겠다고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의 3경주 승부,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306등급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임승진이가 당연히 관심권의 말은 5번마 정말 좋아합니다. 데뷔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기량이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월드 챔피언과의 맞다이 승부를 해낼 정도로 완전한 상승세인데, 이번에 더 좋은 모습에 또 김영권이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또 편성도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5번만 정말 조화가 이번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지난번에는 뭐 붙여 때리는 말로 갔지만 이번에는 놓고 치는 축으로 해서 5번 정말 조화를 추천을 드리겠고, 민태민의 시각 어떤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 4경주 딱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아주 크게 터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레이스인데, 인기마들의 일말의 불안감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팅권에 글쎄요, 꼭 가져가고 싶은 말은 10번 올소 넘버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톤버그 칼슨이라고 스피드가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말이 10월 2일날 2등 왔을 때 당대킨 놓고 제가 복귀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데뷔전 때도 그랬고 나름대로 끝걸음이 남아있어서 꼭 봐야 될 말이었는데,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좀 불안했던 게 사실이에요. 안으로 치우치고 훈련도 충실하게 못했던 그런 게 이제 올소 넘버원인데, 직전에도 인기마였지만 제꼈습니다. 왜냐면
역시나 훈련 내용이 좀 밋밋했기 때문에 빼고 샀던 게 올소 넘버원인데 이번에 요배통 때문에 좀 공백기는 길어졌지만 오히려 충분하게 훈련 내용을 잘 만들어놨어요. 휴장기 동안에도 강도를 좀 많이 올려놨고 올소 넘버원에 저는 혈통 기대감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기마들 중에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10번 올소 넘버원의 노림수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최단거리 1000m 편성이라서 초반부터 아주 빡빡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애들이 지금 몇 마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마 별무리와 10번마 모멘트가 1, 2착을 나눠 가졌던 말이고 나머지들까지 지금 낑겨 있는데, 자, 제 격돌 양상에서 저는 3번마 별무리 쪽에 10번 모멘트도 정말 좋긴 한데 이번에는 별무리가 이게 서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조건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했을 때요. 그래서 저는 3번 별무리 쪽에 별무리가 서력을 해낸다 쪽에 우선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어려운 레이스예요. 상당히 뭐 불안해 보이는 말들도 있고 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말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는 말 중에서 꼭 추천드려야 될 말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안쪽에 1번 넓은 벌인데 동서대로 자마답게 이게 좀 국산 마필들의 자마들이 좀 짧은 거리에 어울리는 습성이 있어요. 이 넓은 벌도 1300, 1400도 뛰었지만 제가 덜 봤던 게 사실이에요. 1200 정도까지 딱 힘을 쓸 수 있는 말이 넓은 벌로 보고 있는데 이 레이스가 3번 별무리가 어찌됐거나 앞장을 조지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외곽에 4번 보름달, 그리고 비오질주, 마하챔프, 모멘트, 미라클 볼트,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은 3번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횡대로 서버리는, 종대가 아닌 횡대 경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레이디 차터드가 스피드가 초반에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넓은 벌이 그 내선을 놓치지 않고 따라만 가준다면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말들의 지구력 부족, 외곽 돌고 좀 자빠지는 쪽, 그리고 안쪽이 뚫리면서 넓은 벌이 짧은 거리 1000m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말로 저는 보고 있어서 복병권으로 제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1번만 넓은 벌의 복병 가능성까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고요. 1000m 혼합 4등급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민태민위원의 준메인 승부인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임승진이가 좋게 보는 말은 7번마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지금 원래는 5군, 지금 4군 승군전을 국산 4군으로 가야 되는데 김태수 조교사가 4군은 좀 부담스럽다 당장은. 그래서 여기 지금 혼합 4군 경주를 노리고 나왔고, 또 그러면서 감량까지 지금 이점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마 스마트 젠틀맨 쪽에 우선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의 이유는 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보나 안 보나 4번 스마트 젠틀맨의 4번 대호 여장군의 스마트 젠틀맨이 혼합 등급이지만 이 국산마 두 마리가 깜빡이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4도 좋고 7도 좋다라고 봐요. 좋다라고 보는데 여기 더 좋은 말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충분히 나오는 말이고, 또 직전의 그 부진 때문에 이번에 아주 서력을 위해서 칼을 갈고 나오는 말, 경주 조건도 유리해서 그놈을 축으로 갑니다. 축으로 가면서 4번 대호 여장군, 그리고 7번 스마트 젠틀맨은 기본 막건이죠. 기본 막건이고, 지난번에 입상을 끌어냈다고 팔리는 뭐 9번 시즈 더 타임 같은 건 사실 여기서 말로도 안 봐요. 이런 애들 제껴버리고 노리는 축에 붙여서 47 기본에다가 여기 배당이 나오는 또 다른 고배당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배당과 고배당을 좀 동시에 노리면서 이거는 갬블을 충분히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의 능력, 그리고 서력을 위한 훈련 때 보여줬던 의지, 그거 믿고 한번 갬블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태민이의 육경 준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일궈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입니다. 혼합 4등급 모두 1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3번마 이반질린이 점핑을 했습니다. 혼합 4등급으로 지금 점핑을 해버렸는데,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워낙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그래서 3번 이반질린 쪽에 임승진은 좀 우선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3번 이반질린 넣고 후착 찾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반질린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는 당연히 관심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네. 이반질린이 3세 안말, 이미 뭐 큰 경주는 물 건너 가버렸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반질린 뛰는 거 보고 다음에 나오면 편성불문 대가리로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전 구간을 제타바이트한테 압박을 당했어요. 오늘 2세 육성 심사 훈련마 심사 통과마 특별 경주에 나오는 제타바이트인데, 저는 제타바이트가 쌍대가리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레이스예요. 근데 두 마리가 딱 머리를 맞댔는데 이 앞말답지 않게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결승선 통과 이후에도 계속 그 화면을 여러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앉으려고 말이 그냥 계속 뛰어버립니다. 이번에 지금 점핑 출전이고 1400 거리가 늘었지만 이런 애들은 저는 향후에 발전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이반질리는 저도 인정이고, 후차권에서는 일단 1류천을 좀 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25일 날 페리디도 포모로이에 붙여서 한 방을 때렸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얘가 못 뛴 게 아니에요. 6마신자 3차기였지만 당시에 10마 괴물이었던 트리플 파이브 그리고 설아볼 공주 등이 너무나 전개를 수월하게 풀면서 입상을 끌어냈던 전력이었는데, 1류천이 데뷔전 때도 1200 이미 가능성을 끌어냈던 말이고, 송경윤 기수 안장도 마음에 들고 훈련도 잘 해놨기 때문에 일단 37 막건을 저는 기본으로 좀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5등급 모두 14마리고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준매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민태민의 시간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의 끝반질주를 그나마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었던 말이죠. 이게 2세 경매마 특별경주에 나갔던 그런 전력이었는데, 10월 30일 날 무리한 선행 트라이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는데, 직전에 보니까 그냥 앞에 가면 덜 뛴다는 내용을 가지고 임성실 기수가 선입으로 곱게 힘을 안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갔던 블루스톰을 여유 있게 때려잡고 결승선에서 더 벌려나가더라고요, 격차를. 이번 경주 좀 안쪽이 빡빡한 레이스이긴 한데 끝판일주도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또 자동적으로 모래 안 맞고 따라가는 전개가 풀어낼 수 있는 전력이라서 13번의 끝판질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마 끝판질주를 민태민의 관심만을 추천해줬고, 여기 지금 임승진이가 준매인 승부로 준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큰 배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천상 인기마들 접전 경주죠. 1번 성호정상, 2번 월드 챔피언, 그리고 6번마 기가 스피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13번마 끝판질주,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당연히 관심권이 가져질 텐데, 여기 지금 임승진이가 지금 좋게 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마 쪽에 불안한 내용이 나와 있는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좋게 보는 말 중에 한 마리는 2번마 월드 챔피언이에요. 얘가 2015년도 코리아 오크스 대상 경주를 우승을 해냈던 장풍파랑의 또 바로 동생 아닙니까? 그 혈통적인 기대치와 더불어서 아주 쑥쑥 커가고 있는데, 직전에도 정말 좋아라는, 진짜 정말 좋았던 말을 막판에 역전을 시켜버리는데 탁월한 근성까지 확인됐단 말이고, 이번에 순군전이지만 그리고 1400이지만 저는 또 통한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권의 중심 1순위 마필로 이번 월드 챔피언을 주목을 해드리고요. 인기마 쪽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 사도 되는 말, 그리고 꼭 사야 되는 말, 그리고 덜 팔리는 말 중에 이번에 좀 의욕을 보이는 말, 이런 내용들이 임승진이가 좀 승부로서 준비한 그 이유들입니다. 8경주 제대로 해서 압축해서요, 적중과 더불어서 짭짤한 배당까지 엮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고요. 1205등급 모두 14마리가 출전합니다. 민태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여기는 2강 구도를 먼저 봐야 될 경주 같습니다. 2세 안말로서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걸음을 끌어냈던 4번의 메이저 위너가 그 1순위의 마필이고, 그에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게 10번 터보 에너지인데 데뷔가 좀 늦었어요. 3세 후반때 데뷔를 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강추를 드렸습니다. 미라클 볼트 그냥 나가는 거 결대로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벌려가는데 주폭과 이 파워감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질 거 다 만들고 완성될 만큼 됐던 이 10번 막 터보 에너지 승군전도 바로 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4텐 기본 막건으로 해서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번 마 터보 에너지를 좋게 보고, 또 4번 메이저 에너도 역시 브리더스컵 출신마답게 좋더라. 때문에 시각이 좋고, 14번 마 선샤인 알파가 문제인데요. 데뷔전 때 1번 게이트 2점으로 댕으로 돌려버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댕을 선행을 무조건 못 가는 상황입니다. 또 말이 아직도 좀 겁이 많은 특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말이고, 경주 경험이 더 부족하고,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그 5군말 오션라인하고 타이트하게 병합을 시키면서 따라가는 쪽에 어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의욕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겁도 많이 좀 보완이 됐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저는 아직 검증은 되진 않았지만 14번마 선샤인 알파의 추입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보고 있고, 2번마 베스트 퍼포머가 윤승 때 좀 나대는 말이죠. 상당히 좀 윤승 때 힘을 좀 써버리면서 실전에서 그 연결이 좀 안 되는데, 차시대로 바꾼 이유가 그거 같아요. 윤승 때 좀 단도리를 좀 단단히 하고 나가봐라. 윤승 때 잘 단도리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되는 게 이번 패스트 퍼포머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도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304등급 모두 13마리인데요. 임승지가 준비한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 그 이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태문의 시가 먼저 듣겠습니다. 6번 윙고맨을 추천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실 좋아져서 노리긴 했었는데, 제가 그 금요일 날인가요?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죠. 사행 안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훈련 때문에 얘를 놓고 신천요망 그리고 윙고맨 다 때렸어요. 다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신세계가 늑발주로 늦추입을 하면서 배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윙고맨이 좋아졌고요. 이런 말들은 한때 좀 능력도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좋아진 이상은 여기서 한 번 더 꼬랑지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윙고맨이 최근에 이제 영군이를 태어났는데, 문제복 쪽에서는 그럽니다. 마주가 영군이를 원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군이를 태워주는 거고, 또 김영군이도 말이 좀 차분해지면서 성적이 좀 나고 있다. 이번에도 당연히 좋다고 합니다. 이번 좋은데, 저는 7번마 바운드 명운이요. 지난번에 1600에서 서발했지 않았습니까? 첫 도전이 아무래도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1300 내렸고, 등짝을 더욱더 탄탄한 이쿠야스로 바꿔놨고, 또 이쿠야스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이고, 저는 이번에 이쿠야스라면 실수 안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 바운드 명운을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6번 윙고맨은 당연히 관심권이죠. 당연히 관심권이고, 나머지들 중에 좀 덜 팔리는 쪽에 아나짜리가 내용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리는 말들은 또 별게 없는데 팔리는 상황이고요. 메인로서 가치가 충분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10경주 임승지 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항구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 오픈 2살짜리 모두 5마리 경주. 이번 경주가 지난주 서울에 있었던 육성검사 특별마, 육성검사 합격 특별마 특별 대상 경주인데요. 역시 1차 상금이 똑같습니다. 8,500만 원. 근데 5마리가 나왔어요. 5마리. 원래 6마리 나오려고 그랬죠. 그 31조에 그 뭐 하나 있었는데 6마리 나오려다 걔가 또 안 나와버렸고 5마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파워블레이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뭐 강대가리 같아요. 경남 신문배 2차 브리더스컵 우승, 이번에 우승 찍고 이제 3세마 대상 경주를 개장을 하겠는데,
이놓고 쫙 뭐 다 빵꾸나게 생겼죠. 이놓고 1, 3, 4, 5 이렇게. 자,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이런 레이스는 이건 보이콧을 해야 돼요. 배팅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능력대로 주면 좋은 건데 뭐 이거 뭐 5마리 뛰는 상황에서 어떻게 막건을 사겠습니까? 이거 5마리 다 사면 이게 복조로 5복조니까 10구멍이 나와요. 10구멍이 나오는데 환수 맞추면 이건 딱 한 군형으로 뭐 때려야 될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저는 배팅 영양가가 완전히 상실된 경주가 아닌가. 이런 경주는 그냥 경마 팬들이 그냥 담합을 해서라도 아예 배팅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좀 가줘야지 이런 레이스를 안 만들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누구를 위한 경주인지 저는 모르겠고, 파워블레이드 놓고도 사실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세 구멍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레이스는 웬만하면 배팅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파워블레이드는 아무튼 어느 상황으로 해서 1이냐 3이냐 4냐. 근데 이제 4번 오뚜기가 지난번에 제가 브리더스컵 때 좀 덜 보았던 말인데, 부산 내려가서 다시 좀 정신을 좀 차렸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번하고 3번 제타바이트와 당대키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뭐 이걸 뭐 정리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고요. 1403등급 모두 14마리입니다. 민태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메인 승부라서요. 먼저 말씀 그냥 하세요. 그냥 할까요? 네. 네. 12경주 메인으로 가는 이유는 입상권이 정해져 있어요. 14마리지만 뭐 대도 않는 말들 팔리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걷어내고 갈 생각입니다. 뭐 저는 이 레이스에서 벌마소년 같은 거 안 봅니다. 벌마소년 안 보고, 영광의 태풍도 말 사이즈는 있는데 또 보넬리도 좀 무섭고요. 근데 전번에 그렇게 노려봤는데 말이 아직 밋밋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훈련도 썩 좋아진 것도 없어가지고 1번이나 8번 같은 것들 뭐 완전히 걷어내겠습니다. 걷어내고 딱 3마리 압축이에요. 딱 3마리 압축이고, 그 중에서 중심을 세워줄 수 있는 말, 내용을 갖고 제가 지난번에도 세게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딱 놓고 두 방 그냥 까고 싶은 경주입니다. 혹시 다른 말들이 바람 불어서 환수가 좀 나온다면은 3복조 돌려놔도 이건 충분히 적중 가능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다른 말들이 바람을 좀 잡아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14마리 빼곡히 채워졌고 뭐 다들 고만고만 지난번에 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팔려준다라면은 땡큐죠. 그래서 입상권 딱 3마리, 그 중에서 중심 세워놓고 두 방으로 한번 강하게 갬블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태민의 메인 승부 12경주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이거는 바라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801등급 모두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있는 말들 많이 나오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분이 좋은 말이 3번마 천지불패였죠. 벌써 2달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얘가 쌍대가리다, 뭐 정확한 내용과 더불어서 상황 정리가 되면서 3번 천지불패를 제대로 잡았는데, 이번에 부담주량이 57.5까지 올라갔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좋은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민태민의 시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될 만한 말들이 상당히 많은 인기 마필들에 간의 혼전인데, 안 되는 말, 안 보고 싶은 말 하나를 그냥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번 와일드러쉬를 이번에는 웬만하면 뺄 생각이에요. 저는 뭐 무조건 이거 여기서는 이제 불어줄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2착인데 제가 추천을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계속 추천을 드리면서 쌍복 축으로 놓고 공략을 했던 게 와일드러쉬예요. 그만큼 감량 이점도 좋았고 경주 조건 자체가 워낙에 손쉽게 선두권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레이스였기 때문에 이 말을 강하게 봤던 것인데, 항상 제 느낌은 제 기대보다 못 뛰었다라고 판단했던 게 와일드러쉬예요. 근데 이번에는 편성이 그간에 뛰어왔던 상대들하고는 뭐 비교 자체도 안 될 정도로 센 구미를 만났다는 점, 최근에 여력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전개 상황으로서도 뭐
크게 유리한 전개를 풀어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와일드러시를 덜 보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특이사항은 이번 대풍년이 그동안에 매번 선행을 갔단 말인데요. 이번부터는 아예 작정 따라가는 쪽으로 이제 각지를 완전히 바꾼다라고 아주 대놓고 미리 예고를 하더라고요. 각지를 좀 완전히 바꿔봐야겠다라는 게 7조 김병학 쪽 7조 마방의 내용이고, 불안한 인기마 4번 오르세까지 한 마리 제가 좀 곁드릴게요. 1800하고는 좀 맞지 않는 말이고, 말 컨디션까지 좀 많이 좀 저조해 있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불안한 인기마 쪽에 좀 추가를 해드리고, 1번마 카우보이선의 보렐리라면은 이번에야말로 찬스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오카베가 타고 좀 약간의 좀 제가 그냥 하는 말로 야 정말 너 말 그지같이 탄다라고 좀 그랬었는데, 보렐리의 회복된 그러니까 보렐리의 등짝에 카우보이선의 회복세라면은 이번에야말로 좀 다시 한번 찬스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요. 카우보이선이 8월 7일 날 뛰고 나서 일본 원정 갔었죠. 천구하고 카우보이선하고 다이나믹 질주 이런 애들이 이제 일본 원정을 갔다 왔는데, 여기 뭐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 책에는 안 나왔었는데 8월달 원정 일본 갔다 와서 지난번에 말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체중도 12kg가 오버가 됐었고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대풍년 따라가는 쪽으로 내용이 나왔다면은 카우보이선은 이번에 뭐 무조건 세게 봐야 될 말이 아닌가, 저도 한 표를 좀 던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14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모두 14마리입니다. 임승진이가 준비한 또 다른 승부처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민의 시각 듣겠습니다. 6번 트리플 파이브의 잠재력이냐 아니면 돌아온 포경선의 상승세냐, 이거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6이나 9 중에서 그래도 축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6번 트리플 파이브 9번마 돌아온 포경선 두 마리의 완전한 상승세가 지금 배당판에 주도를 하겠는데, 임승지가 이만권을 뭐 안 본다는 건 아닙니다. 6번 9번 6번 기본이 돼야 되겠는데, 나머지 애들 중에 지금 2번마 신앙이라든가 또 12번마 샤프 아메리칸 얘네들의 내용,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연 6번 9번마권을 깰 수 있는 것인지, 또 깰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괜히 바람 잡으러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컨디션은 어떤지, 또 6번하고 9번의 마방의 자신감들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아져서 임승진이가 이제 승부를 준비한 건데, 그 언급드렸던 네 마리 예외에 배당짜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번 9번 둘 중에 한 마리가 축이에요. 축 넣고 인기마들 아울러서 가는데 불안한 마는 빼놓고요. 그리고 백판 하나짜리까지 한 마리 곁들여서 그러니까 저배당과 고배당을 좀 양방으로 노리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14경주 마무리 승부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경주고요. 1602등급 모두 13마리 출전합니다. 민태민의 시각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이 레이스가 이제 2015년도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두마번을 잡으면서 좀 이거는 분석을 좀 하고 2차 분석 때 제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좀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좀 맞춰보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두 마리가 재밌더라고요. 두 마리가. 일단 4번의 중앙대회가 지난번 10월 30일 날 배당판에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입상을 끌어냈는데, 이게 그 2억짜리 말로서 거세하고 나서 이제 연장을 때렸던 말이었죠.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가 최근에 살아난 모습인데, 이번에 말이 괜찮아요. 괜찮고 전개로도 선행마 뒤를 따라가는 유리함이 있고, 부담 중량도 저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받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산마 중앙대회를 먼저 봐야 되겠고, 여기 이제 9번 월드러브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계속 연투를 끌어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1600이라는 거리 특성은 있어요. 많이 늘었다는 이 일말의 불안감은 있는데, 말은 갈수록 좋아지고 얘도 잠재력을 아주 높게 보는 말이고, 또 여기가 지금 마지막 경마가 6시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뭐
해가 짧아져서 완전 야간 경마 흐름이에요. 저는 여기서 월드러브 선행 가면은 비빌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편한 독댕을 나간다면은 1600도 경쟁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4구 두 마리를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임승진은 지금 외곽에 있는 두 마리 연하나 BK톱과 11번마 겨울왕국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11번마 BK톱 또 2군 승군전이었죠 지난번에는. 그러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번에 차시대 등장에 말까지도 좀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느낌이고, 특히 12번마 겨울왕국이 최근에 채식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백골이라고 그러죠. 말 백골이 이렇게 배가 이게 쑥 올라가는 그쪽이 아주 쑥 들어갈 정도로 채식이 좀 안 좋았단 말인데, 이번에는 좀 잘 먹여놨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흙 맞으면 좀 덜 뛰는 말이라서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좀 나은 말입니다. 12번마 겨울왕국의 변수까지도 임승진 좀 보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5연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015년도 정복조 시즌3 경마방송을 마무리했는데, 저희가 방송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정복조 시즌3를 한 2년 됐나요? 시즌 3를요? 네. 아니죠. 올해부터요. 했죠. 올해부터. 시즌3를 올해부터 했다고요? 네, 올해부터 했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올해부터 했어요. 올해부터. 우리 한 2년 됐다고요? 주원이랑 찍은 게요? 아, 그거는 그것도 올해 아닐까요? 아닌가? 자, 아무튼 이상으로 해서 2015년도 정복조 시즌3 경마방송을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성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멋진 마무리 약속을 드리겠고, 또 저와 민터맨은 2016년도 첫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